기법 총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휘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그러면 그죠? 어휘는 다시는 맨 처음에도 이렇게 설명했죠. 대상은 오늘 부동산이고 표제부에 그죠? 부동산 표시도 하지요. 중요한 거는 권리관계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죠? 공시 나타내는 제도다. 요게 이제 등기제도입니다. 그건 어이고 2번은 등기부, 3번은 그죠? 그 용어인데 등기부 부본이 뭐냐? 아까 2번에 있는 게 원본이고 부본을 만들어 둡니다. 그건 원본이 없어지면 2번에 등기부가 없어지면 요 부본을 가지고 등기부를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4번은 등기 기록이고 5번에 이제 등기필 정보 요게 등기 끝나면 옛날도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등기 필증 그러다가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 끝나고 주는 등기 필증 이름이 등기 필 정보 요렇게 이제 바꿨고요. 이제 시험에 등기 필증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등기 필 정보 요렇게 이제 나오고요. 등기할 권리 보세요. 2번에 자 쭉 우리 배웠죠. 강론에서 소유권부터 1번에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의권이고 3번에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의 그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요 두 가지는 저당권에 부기등기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에 그죠? 질권의 내용, 채권, 담보권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등기된다는 것만 또 요거 나중에 부기등기 할 때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4번의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채권이지만 등기가 되죠. 채권입니다. 이건 우리 강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들을 강론에서 오늘까지 아까 앞 시간까지 배웠고 따라서 이제 끝에 따라서 보세요. 등기 안 되는 거 민법 시간에 배우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요거는 중개사법에도 하고 민법에도 하는데 중개사법에서 많이 하지요.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이거는 민법 시간에 상린관계에서 나옵니다. 그죠? 이건 물권이 아닙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우리 시험에는 이 권리의 내용을 묻는 건 없고 이 권리들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말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또 보시면은 우측에 물건 중에 여러분 우리가 토지 건물인데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표 보십시오. 밑에 그 밑에 표 등기 대상인 물건과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 좌우측에 비교되어 있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우리 시험에 좌측에 등기 대상인 물건 물어가지고 7번, 8번 마지막 나온 게 그 7번 먼저 보세요. 좌측에 7번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 면적이 개방형 축사입니다. 그냥 시험에 요거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면 22회인가에 축사 있죠. 이거 소 있죠. 소 키우는 축사 개방형에 이게 답으로 나온 게 마지막 시험 문제고 8번 그 앞전에 한번 나온 게 조적조가 좌측에 8번 벽돌입니다. 벽돌 조적조 이 말이 벽돌 구조로 된 컨테이너 구조지만 서레이터 지붕이 있는 주택 이렇게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주택이라고 써놓으면 여러분 주택 걸어놓으면 주택이 당연히 등기되는 거야. 뭐 그건 누구나가 다 알죠. 근데 앞에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험에 최근에 그 2번 물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고 나머지 읽어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 1번 하천 있죠. 하천. 여러분 하천 이야기할 때마다 하천법에 우리 태화강, 한강, 뭐 서울에서 수업할 때는 한강, 부산서 수업할 때는 낙동강, 울산서 수업할 때는 태화강, 이거 등기됩니다. 국가하천이죠. 여러분 태화강은 국유 하천입니다. 국가하천, 국가 소유죠. 등기됩니다. 맨 밑에 칸에 있죠. 맨 밑에 줄, 표 밑에. 다만 하천도 등기되는데 요것만 안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게 용의권입니다. 용의권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물었던 게 한 번 하천도 여러분 등기된다 안 된다고 물었고, 용의권 이거 물으면 용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서주면 용의권. 왜 하천에 용의권은 안 되죠? 묻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왜 안 되죠? 묻거든. 법이 그렇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자, 올라가서 하천과 비교해서 우측에 1번 먼저 보세요. 공유 수면 있죠. 바다. 여러분 저 태화강이 끝나면 바다가 있죠. 이제 울산 앞바다. 바다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한강대교 있죠. 교량. 울산 태화강은 울산대교, 뭐 태화교도 있지만 태화강 지나는 다리, 교량. 여러분 울산대교는 등기 안 됩니다. 이건 지적법에 등록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강을 지나는 다리 있죠. 다리. 이 교량은 지적법에 등록 대상도 아니고 등기법에 뭐도 안 됩니다. 이건 등기도 안 됩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 교량은. 자, 좌측에 2번 도로는요, 무슨 도로든 다 등기됩니다. 방조제가 제방이고, 3번 고정식으로 된 유리로 되어 있지만 온실 아시죠? 온실. 유리로 된 온실. 요거하고 우측에 3번 잠깐 보세요. 우측에 3번 농업 시설물로서의 비닐하우스는 등기 안 됩니다. 온실은 등기되는데 비닐하우스는 등기 안 됩니다. 좌측에 4번 유류로 된 유류 저장 탱커나 사이로 비각을 먼저 보세요. 비각은 비석 세우는 집입니다. 집. 외곽에 많이 있죠. 비석 요렇게 세워놓고 집 지어놓은 거 있죠. 그건 비각은 건물입니다. 집이니까. 사이로는요, 울산에 많습니다. 여러분 사이로 저기 공단에 가면 큰 원통 이런 구조물 보셨죠? 이거 원통형으로 된 이 구조물이 사이로인데, 이 안에 그 앞에 있죠. 유류. 정유 공장에 가면요, 여러분 정유 공장에 가면 여기 유류. 시멘트 공장에 가면 시멘트 들어있죠. 이 안에 저장 유류나 시멘트. 국수 공장에 가면 저 안에 뭐 들었죠? 아시네. 밀가루 들었어요. 큰 제분 공장에 가면 밀가루. 이런 게 사이로입니다. 좌측에 5번 구분 건물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규약으로 된 아파트 나중에 이거 합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 거. 우측에 5번 보세요.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승강기. 우리 학원에 저 승강기 저건 따로 등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집합건물법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집합건물법에 나옵니다. 좌측에 5번 규약으로 정해진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해진 공용 부분은 등기되는데, 이건 독립된 건물이니까요. 관리사무소 이런 거는. 그러나 구조 있죠. 우측에 구조 자체가 공용 부분인 이건 등기 안 됩니다. 비교하시고. 좌측에 6번 공동주택 등의 지하실이 우리 학원 건물 지하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게 우리 주차장으로 서여도 이건 지하 1층 2층도 등기부에 지상 몇 층에 지하 몇 층 이게 다 등기돼 있죠. 7, 8번 했고요. 우측에 2번 보세요.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이나 컨테이너인데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시간에 가건물 그러죠. 줄여서 그냥 가설 가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가가 여기도 가가 아까 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똑같습니다. 가가 뭐죠?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고 임시로 지은 건물이죠.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는 무슨 건물이다? 가건물. 이건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죠 여러분.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죠. 이런 건 등기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비닐하우스 했고요. 4번에 양어장, 옥외풀장, 옥외수조 이게 우리 건물 옥상에 물탱크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물탱크 있죠. 옥외수조 이런 건 등기 안 됩니다. 5번 했고요. 6번 주유소 캐노피 우리말로 닷집 주유기 위에 주유소에 가면 기둥처럼 세워놓고 이게 지붕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캐노피입니다. 이건 등기 안 됩니다. 버스 우리 학원 앞에 버스 정류장에 비 안 맞게 해놓은 거 있죠. 시내버스 그것도 캐노피입니다. 그런 캐노피는 등기 안 됩니다. 7번이 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바다에 안반에 앵카로 교정해놓은 이거 폐유조선인데 여러분 유조선 있죠. 유조선 저기 우리 기름 싣고 오는 저기 그 중동 사우디 가서 유조선이 폐선이 되니까 이걸 바다에 띄워놓고 호텔이나 무슨 그 관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등기 안 됩니다. 8번에 방조제는 등기된다고 하고 좌측 2번에 방조제라고 나오면 등기되는데 부대시설물인 배수관문이 물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막는 거 물 나가고 들어올 때 막는 게 배수관문입니다. 이건 등기 안 됩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이니까. 자 우리 시험에 한 번만 읽으십시오. 좌측에고 7, 8번이 답으로 등기되는 거 물어가지고 답으로 나온 게 있고요. 기출문제에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나옵니다. 요런 것 문제 된다는 것만 아시고 60페이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분대 여기도 나중에 그죠? 앞에 뭐 등기소, 등기관 이거는 그 한 페이지에 제가 정리했죠. 이제 출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그 점검하시고 이제 등기부로 또 넘어갈 겁니다. 61페이지 그죠? 자 등기소 먼저 보세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인데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우리 울산은 지방법원 안에 우리 남구는요 여러분 남구는 울산지방법원 안에 등기과가 있습니다. 등기과 여기 가서 등기학원 지원이 있는 곳은 울산지방법원 소속에 무슨 지원이 있는 곳은 그 지원 안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소 각 등기소가 있죠. 양산에 가면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에 양산 등기소가 있죠. 그럼 양산에 있는 부동산은 어디서 관할한다? 양산 등기소에서.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이 요 부동산이 건물입니다. 주로 예를 들 때 제가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이게 여러 등기소에 걸쳐 있으니까 각 등기소로 가는 여기 여러분 상급법원장 요거 아시면 됩니다. 이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라고 그 지정해줘요. 지정. 이걸 누가 해주느냐? 상급 법원장. 그거 아시고 3번에 이건 여러 번 합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등기 자체가. 이건 등기관이 직권 뭐 시켜야 됩니다. 말소. 관할 위반의 등기를 했다면 4번과 6번이 4번 6번이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4번은 뭐냐 하면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라. 이거 위임해서 처리하게 하는 권한이 이게 누구다? 대법원장. 6번 먼저 보세요. 6번 대법원장은 그 등기소에 등기사무 정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 정지, 이 정지를 명하는데 이것도 누가 합니다? 대법원장. 요 누가 하는지만 보십시오. 6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야기하죠. 코로나 어떤 등기소의 등기 직원이 뭐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면 뭐 물론 재난본부에서도 하겠지만 대법원장이 2주간 등기사무 정지해라. 그렇게 하면 요게 이제 정지가 되죠. 5번 이거는요. 쭉 읽고 맨 끝에 관할 변경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느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면 종전 관할 등기소는 등기가 지금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이게 이제 전산화해서 처리하니까 이걸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줍니다. 이게 관할의 뭐다? 변경. 요 뜻만 아시고 자 아까 그죠? 다시 보십시오. 2번은 관할의 지정은 상급법원장, 4번과 6번은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봐두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 권한이냐 이런 것만. 자 등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부. 이건 그냥 직급이니까 읽으시면 되고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여러분 등기관 지정이죠. 이게 등기관 지정을 받은 이 사람이 처리합니다. 시험에 그죠? 오래됐는데 딱 한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앞에 요 직급 있죠. 이거 요런 직급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요런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을 하니까 등기관은 지정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죠? 초기 시험에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등기관이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X죠. 뭐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 등기소에 있는 사람이 다 등기관 아닙니다. 여기 지정 받아야 되고 2번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이게 이제 전산화됐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상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3번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 처리하는데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나면 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는데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들은 압니다. 누가 했는지 이 등기를 요거 누가 했는지를 그 표시하는데 이게 책임. 등기관 나중에 등기가 잘못되면 그죠? 책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조치를 한다. 5번을 먼저 보세요. 밑에 4번 나중에 하고 5번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이 사람이 등기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한다. 이 재정보증이 여러분 이 책임 등기관 책임 문제 때문에 중개사 이야기하죠. 중개사법에 여러분 중개사 자격 따셔가지고 중개업 등록하러 가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돼 있죠. 개인 중개사는 얼마? 1억, 법인은 2억 이런 식으로 그와 같은 재정 보증입니다. 이게 여기는 운용한다는 것만 아시고 책임 문제 등기관 나중에 여러분
등기관이 등기 잘못해가지고 이게 등기관들도요. 나중에 이거 사기꾼들하고 같이 연루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등기관들이 이거 등기 잘못하면 책임이 있죠. 그래서 재정보증도 운용합니다. 4번입니다. 등기관 제척이라고 써놓고요. 제척.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이면, 자, 거기까지. 등기관 자기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으로 오면 이거 등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로서 그 등기관하고 다시 배우자 등의 관계가 아닌 자가 2명 이상이 참여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해놓고,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갔다. 끝난 배우자가 왔어요. 이혼한 배우자죠. 자, 이 제척이라는 말만 아시면 됩니다. 이 지적표도 있는데 오늘 지적도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등기관 제척이라는 거는 그죠, 여러분? 등기 신청인이 등기관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왔죠. 그러면 등기의 공정을 위해서 제척이라는 말은 등기 사무를 볼 수 없다. 등기관이. 자, 누가 왔습니까? 맨 앞에. 자기. 그럼 등기관 자기가 등기 신청하고 자기가 등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왔다. 맨 끝에 배우자가 끝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왔다. 이혼한 배우자가 왔어요. 옛날에 자기가 왔죠. 사촌 이내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사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촌부터 있죠. 5촌, 6촌, 7촌, 8촌이 오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촌 이내가 오면 안 됩니다. 왜 4촌이죠? 하필 물으면 왜 4촌이죠? 법이 그렇다. 법이 몇 촌으로 돼 있다? 4촌으로. 왜 법에 4촌으로 했을까요? 8촌도 아니고. 그죠? 사촌이 땅 사가지고 등기하러 오면 우리 속담에 요 사촌이 배 아프다. 그래서 사촌으로 규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찾아봤더니 일본 놈의 법입니다. 일본 놈이 몇 촌으로 했다? 4촌으로. 일본 놈의 법이. 그걸 그대로 뺏긴 겁니다. 이거 그대로. 자, 그런데 그 등기소에, 그죠?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로 다시 등기관하고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이 참여하면 등기됩니다. 2명이. 이게 우리가 옛날 말로 2명이 보증을 선다고 설명해요. 보증. 2명이 와가지고 뭐를 서면 보증을. 그러면 등기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이 4번 이 지문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가서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4촌 요거를 8촌으로 해놓으면 O다 X다 X다. 한 번만 연습할 겁니다. 여러분 지적법에 이게 앞전에 제가 한번 풀었나요? 지적법에 이것만 설명했죠. 돌아갑니다.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 그죠? 여러분 제일 위에 중앙지적위원회의 그 기타 사항 여기에 앞전에 요거 여러분 그 7번 이거 7번 그 동그라미 회의 소집 며칠 전까지죠? 5일인데 7일 써놓고 틀린 게 27회 지난주 그죠? 27회 6번입니다. 27회 6번에서 물었고 요거는 9번 있죠. 9번 보세요. 9번 밑에 9번 54페이지에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이거 심의의결에서 뭐 된다? 제척. 이 제척도요 아까처럼 이거 배제 이 심의의결에서 배제 심의의결 못합니다. 여기 5개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여기 해당되면 자 기억이 한번 보세요. 이거 문제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면 25회인가 다음 주인가 나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여기도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의무자가 되면 이거 위원하고 당사자 간에 이런 관계 또 위원회 여기는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무슨 관계다? 친족이거나 과거에 친족이었다. 여기는 사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무슨 관계 있다? 친족. 근데 이거 있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 묻는 거 있습니다. 답 쉽습니다. 이거 여기 없는 거 나중에 여기 없는 걸 답으로 냅니다.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물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요거 아까 그 위에 7번 한 번 물었고 27회죠. 9번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25회인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기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죠?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 제척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60페이지에 등기관 제척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그 지적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건 이제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로 넘어갑니다. 61페이지 여러분. 앞에는 제가 설명 쭉 드릴 테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3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 번호 7번 집합 건물 아파트 있죠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번 64페이지 구분 건물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 요거 등기하고 나서 대지권 이거 등기하고 여러분 이거 이제 무선 등기할 수 있다. 오늘도 이거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거의 할 건데 여기를 잘 봐두시고 자 이게 예상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요 제가 설명드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61페이지 보세요. 등기부는 크게 있죠. 종류 뭐 다 아시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영구 보존해야 되고 2번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는데 단 전쟁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죠. 당연하겠죠. 뭐 전쟁 천재지변 등 외에는 3번이 있잖아요. 등기부의 부속 서류입니다. 오늘 요거 한 두 번 나누는데 등기부가 있고 부속 서류가 있어요. 요 부속 서류. 그러면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를 나누는데 부속 서류도 전쟁 똑같습니다. 2번하고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같은데 다만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이게요. 여러분 등기고 앞에 신청서 여기 보세요. 등기 신청서 이런 거는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속 서류입니다. 신청서 같은 거. 이런 부속 서류는 자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가 되면 이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등기소 밖으로 반출, 옮길 수 있다. 반출되면. 이거 한번 물었죠 여러분. 최근 시험에 여러분 갖고 있는 기출 문제에 이거 요 경우는 4번 이거 옮길 수 있는데 이것도 옮기지 못한다면 틀립니다. 이건 반출이 됩니다. 그 결국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아까 2번에 등기부하고 3, 4번에 부속 서류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고 물적 편성 보세요. 괄호 2번에 물적. 이 물적 편성이라 이 말이 이겁니다. 등기부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 그랬지만 한 동이죠. 사실은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고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죠. 이건 뭐 다 알고 계시고, 다만 구분 건물은 아까 제가 구분 건물은 뒤에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고 2번 물적 편성 2번 등기부 및 그 부속 서류 전부 일부가 손상 또는 손상될 염려가 있으면 여기도 대법원장 이거 뭘 하느냐 하면 등기부 복구나 손상 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데 요 권한도 누구 권한이다? 대법원장. 요거 아시면 되고, 자 등기상 열람과 증명인데 최근에 그죠 여러분 등기부 열람 등에 전부 이거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죠. 여러분 이거 있죠.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그냥 인터넷 등기소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열람 증명서 발급이 되죠. 자, 구분은 1번 누구든지 수수료 내면 등기 기록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사항의 전부 일부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는데, 자 등기부는요 맨 앞에 1번 누구든지입니다. 등기부는 누구든지죠.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뭐 전국 어떤 부동산이든 등기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 있죠. 요거 여기도 부속 서류 요거는 누구든지 아닙니다. 이건 이해관계 있는 부분. 그 말이 열람 청구하는데 부속 서류는요 누구든지 열람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자기하고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신청서가 요거 아까 요거 신청서 같은 거 이거 보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 분쟁, 법적인 분쟁이 생겨가지고 부속 서류 이런 걸 보려면 이건 이해관계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앞전에 이것도 있죠. 반대로 부속 서류 이거 있죠. 이건 누구든지 열람이 된다면 O다 X다 X고, 또 이것도 있었죠. 기출 문제 등기부는 이해관계 있어야 볼 수 있다. O다 X다 X죠. 누구든지죠. 이것도 시험에 한두 번씩 나왔죠. 다. 2번은요 등기상 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이건 폐쇄된 등기부, 폐쇄 등기부고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기억으로 한정해서 발급된다 그 말이고, 자 이거 뭐냐 하면요 보세요. 기억 리어는 등기상 전부 증명인데 둘 다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기억은 말소상 포함, 리어는 현재 유효상 요렇게 발급해 주는데 이 기억 리어는 전부 증명이니까 이걸 등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등본. 디귿 리얼 미엄 있죠. 이 세 가지는 일부 증명입니다. 괄호 안에 말이 다릅니다. 디귿은 특정인의 지분, 어떤 특정인이 지분을 얼마 가졌는지, 리얼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미엄은 지분을 취득해온 이력이 과정, 누가 누구한테 지분을 넘겼는지 그걸 떼달라는 겁니다. 요 부분만, 일부만. 이게 초본입니다. 디귿 리얼 미엄은.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거 있죠. 그 피업권 읽어보시고 기타 대법원 규칙인데, 근데 등기부 뗄 때 요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맨 앞에 있는 기억 있죠. 말소상 포함해서 전부 다 떼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뗍니다. 그러나 기억처럼 위헌처럼 이렇게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토지는 소재 지번, 건물은 도로명 주소 쳐야 됩니다. 이제 북부 순환로 몇 번지,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딱 치면 뜹니다. 등기부가 안 뜨고 이제 이게 있다 없다가 이 등기부가 이게 잘못 소재 지번 동호수 잘못 적으면 안 뜨지만 딱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클릭해서 요거 선택.
선택하라 합니다. 5개 중에 하나를. 그러면 선택 그냥 기억으로 딱 뜹니다. 기억으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로 딱 뜨면 그거로 이제 발급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라고 하죠.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꼭 한 번씩 해보세요. 결제 딱 뜨거든 나와버리면 됩니다. 결제 안 하면 되죠, 여러분. 그죠? 여기까지만 딱 뜨면 소유자 있죠. 소유자 옛날에는 김땡땡 이렇게 떴는데, 김땡땡까지 떴는데 요즘 김도 안 뜹니다. 그냥 땡땡땡으로 뜹니다. 소유자 이름도 안 떠요. 결제하기 전까지는. 여기 소유자가 누구라고만 땡땡땡 이렇게 딱 뜹니다. 안 밝혀요. 요 이제 여기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나가서 동호수 다른 거 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아직 요 부분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렇게 발급된다는 거 아시고 넘깁니다. 62페이지에 맨 위에 3번 4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드릴 겁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나 당공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4가지 다시 보충 설명합니다. 이거는 요것도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것도 포함, 등기부 뗄 때 이거 발급해달라면 요것도 포함해서 발급해준다. 이는 등기부 일부고 영구보존 써졌는데요. 맨 밑에 있죠, 여러분. 그 페이지 62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맨 밑에 박스 안에 보세요. 등기 기록에 보존해놓고 1번에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는데, 자 거기 기억, 리언, 디거, 리얼, 기억, 신탁 원부, 리언 공동담보나 전세 목록, 도면, 디거, 리얼의 매매, 여기까지 4가지. 요 4개는 영구보존 써놨죠. 자 다시 보세요. 기억에 신탁 원부, 이거는 지난번에 신탁 등기 할 때 요 신탁 원부 작성한다고 배웠죠. 오늘도 신탁 등기가 여러분 나중에 문제 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요 신탁 등기 이야기할 때 또 요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언 공동담보나 전세 목록, 이거 5개 이상, 이거 했죠. 우리 문제도 많이 했고, 5개 이상 부동산을 저당 잡거나 전세할 때 이거 작성되죠. 디거 도면 참 요거는 여러분, 도면 요거는 우리 나중에 그 아파트 이런 구분 건물 있죠. 아파트 같은 거 등기할 때 도면, 아니면 일부 부동산 일부 이야기 나중에 합니다. 리얼에 있죠. 매매 목록 요거는 우리 오늘 그 등기 절차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2개 이상 매매할 때, 2개가 부동산이 요건 2개입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 목록 냅니다. 요 4가지 요거 등기, 이게 여러분 왜 영구 보존이냐? 아까 맨 위에 3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 등기부 일부입니다. 등기부의 일부에 이게 등기부의 일부로 봐요. 이 4가지도. 마지막 그 미연 보세요. 밑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게 이제 신청할 때는 신청서, 첨부 정보는 첨부서면, 취하 정보, 이거는 취하할 때 내는 취하서입니다. 이건 5년인데 이건 다 부속 서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계속 구분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음에 있는 이건 부속 서류입니다. 등기부가 아니죠. 이거는 등기부가 아니고 이거는 부속 서류니까 5년. 근데요, 부속 서류 중에도요, 이거 하나만 소개했는데 왜 이것만 소개했냐 하면,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게 요 5개 써놓고, 여기 기억, 리언, 디거, 리얼, 미음 여기 써놓고요, 영구 보존 장부 아닌 거, 답은 미음에 있는 이거죠.
이건데 그죠? 나중에 보존 기간이 다른 거 그렇게도 나왔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 요렇게 해놓고 요거 마지막에 있는 요것만 5년이고 나머지 앞에 4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연구 보존인데 이런 거는 시험에 있죠. 아까 요 4가지 있죠. 신탁 원부부터 이거 묻습니다. 이거 어떨 때 내느냐고 묻죠. 앞전에 공동담보 목록 여러 번 했죠, 여러분. 공동담보 목록 부동산이 몇 개일 때 5개, 5개. 이거 여러 번 나왔죠. 3개.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이거 3개로 나와도 틀리고 여기는 2개로 나와도 틀리고. 그건 여러 번 했고 앞에 올라가서 3번에 맨 위에 이거 이제 이거 등기부 일부이기 때문에 요 4가지는 연구 보존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이거 발급해달라면 등기부 뗄 때 저것도 같이 발급해달라면 같이 발급해 줍니다. 신청하면. 4번 맨 위에 거 동그라미 4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등기관이 요거 있죠. 그 등기 마칠 때까지는 증명서 발급 일단 못한다가 중단.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요. 등기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등기부 떼놓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딱 뜹니다. 이 부동산에는 4번이가 앞에 이 부동산에는 무슨 사건이 등기 사건이 접수돼서 등기부 발급이 일단 중단입니다. 딱 뜹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말하면 무슨 사건인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무슨 등기 사건이 들어왔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일단 중단 발급이 중단되면 이건 중개하면 안 되죠. 무슨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만 4번에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상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해달라면 그건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건 무슨 사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중개 거래하시면 안 되죠. 일단 중단됐다고 딱 뜨면 5번입니다. 신청서나 아까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할 때 등기관이나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 열람하라는 거죠. 그 옛날 법에 면전에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부속 서류 이거 열람할 때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돼 있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보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4번에 등기기록 폐쇄 이거는요. 여러분 폐쇄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등기부에 있는 기록을 기록된 등기상을 새로운 등기기로 옮겨 기록했다. 등기부에 보면 옮겨 기록하는 거를요. 이기라고 딱 이렇게 써요. 이기했다고 이기. 이게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 기록을 뭐 시킵니다. 폐쇄. 그럼 이 폐쇄라는 말은 없앤다가 아니죠. 닫았어. 폐쇄한 등기부도 영구 뭐 해야 됩니다. 보존. 여러분 모든 등기부는 영구 보존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중복 등기 기록 이게 정리인데 등기관은 같은 토지 있죠. 요 딱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딱 한 번 물었는데 토지는요. 이게 나중에 이거 다음 주입니다. 토지는 중복 이중 요거 판례 이야기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이중으로 있죠. 여기 보세요. 이중으로 등기돼 있어요. 하나의 토지에 등기가 2번. 그러면 토지에 중복 등기가 맞춰진 걸 등기로 발견하면 대법원 규칙, 여러분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하나의 등기, 어느 하나의 등기를 폐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건물에 이게 참 보세요. 토지는 규칙이고 건물은요 중복 등기 기록이 있으면 이건 대부분 예규예요. 이거 다음 주에 25회입니다. 다음 주에
이걸 물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토지는 대법원 규칙, 건물은요 대법원 예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규칙이 있고 예규가 있어요. 달라요 이게. 이걸 바꿔놓고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건물을 물어 25회입니다. 건물을 물어가지고 예규 안 그러고 규칙에 따라 이렇게 해서 틀린 답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걸 묻는 것도 아니고 규칙 예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거 이야기고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요즘도 문제는 이런 거 공법하고 중개사분 공법입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뭐가 있죠? 규칙이 있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규칙은 각부 장관, 특히 국토부 장관이 바르는 규칙이죠. 시행령에 있는데 규칙에 있다. 규칙에 있는데 시행령에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이게 틀리게 한 거 있었죠. 옛날에. 이런 건 내거든. 문제지 찍고 나오세요. 그냥 문제지 확 찢어서 버려버렸어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여러분 이거를 사법시험에도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사법시험에도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런데 자 이걸 물었던 게 한 번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이렇게 돼 있고요. 판례는요. 여기 먼저 보세요. 여러분. 판례는 쭉 갑니다. 71페이지 보세요. 이건 다음 주 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5절에 등기 유효 요건 거기 1, 2번은 나중에 뭐 그냥 간단하게 읽으시면 되고 3번에 부동산 등기 유효 무효 판례 20개 시험에 나오는 대로 딱 20개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0개. 오늘 이거 문제 나가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제가 이 유효 무효 묻는 문제 있어요. 19번 있죠. 끝에 19번 20번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판례예요. 판례 안 써놔도 맨 앞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있는 20개가 다 뭐다? 판례. 판례입니다. 판례. 19번 보세요.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으면 실체 권리 관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등기 선우에 따라 선등기 유효 후등기 뭐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나중에 돌아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까 규칙이냐 예규냐 이게 아니고 이건 뭐다? 판례. 판례입니다. 나중에 이거 타죠. 제가 민법 시간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먼저 들어온 게 뒤에 들어온 게 첩. 어느 게 무효죠? 첩계약이. 먼저 된 게 유효, 뒤에 들어온 게 무효.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만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2번 돼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무효다? 후등기. 일부 이게 왜 첩계약이 왜 무효입니까? 물론 가족관계 질서 위반이다 하지만 일부 일처제 위반으로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번 있죠. 이중으로 된 등기의 경우에 후등기가 무효니까 이에 근거한 이전 등기 무효고 여러분 후등기에 근거해서 이전 받아가도 무효고 이거 소유권 취득 안 됩니다. 또 후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시효 취득 등기부 취득 시효가 몇 년간 점유했을 때입니까? 10년. 10년간 점유해도 등기부 시효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합니다. 이건 판례입니다. 이걸 잘 묻습니다. 시험에는. 자 돌아오면요. 이건 판례고 여러분 62페이지 돌아오면 여기 있는 중복등기 정리 이거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등기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 이건 딱 한 번 나왔다고 나중에 25회입니다. 다음 주 할 거고 이제 이 판례 있죠. 아까 여러분 나중에 요 판례를 잘 봐두시고 민법 시험에도 이거 나옵니다. 이거 판례 이거
이 판례 물어요. 민법 시험에 나와도 이거 물어 이거 후등기 뭐요 이거 묻는다고요. 자 63페이지 있죠. 62페이지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63페이지 표제부 특징 요거하고 7, 8번이 중요하다. 요 말 오늘 하고 이제 그 등기 분류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남았지만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 오늘 64페이지까지 하고 문제 요거 오늘 26회 문제 요 답하고 해설지 이제 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